자, 이번에는 임미애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시간 먼저. 2006년 지방선거 때입니다. 전국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자 민주당 지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인 경북 의성군에서 민주당 최초의 군 의원의 당선. 박수! 군 의원을 재선하셨고 2018년에 또다시 민주당 최초의 경북 도의원 당선. 박수! 그리고 이번 제8회 지방선거 최초의 여성 경북도지사 후보. 박수! 자, 현 민주당 도당위원장 하시는 분이 이제 경북도지사 후보를 공천해야 되는데 경북도지사 1순위는 민주당 도당위원장인데 내가 아니라 임미애다. 박수! 또 남편 박수 찬스가 있어요. 남편 김형권 전 의원. 다스베이다도 여러 번 출연하셨는데 경북 농민회 출신 최초의 의원이다. 박수! 자, 그때 노민 추천으로 비례대표 순번 받으셨는데 후순위였어요. 근데 그때 정견 발표를 눈부시게 해가지고 낙점됐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21대 총선 때 김영건 전 의원이 구미에 출마했다가 경북 구미 낙선했는데 민주당 경북 최고 득표자였어요. 박수! 자, 지금부터는 임미애 후보가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경북 도지사 후보 사상 첫 여성 후보거든요. 왜 여기까지 왔을까? 지금부터 질문과 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대 총학생 회장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아니요로 답해 주세요. 근데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 국보법 위반으로 감옥을 가고 하던 남편을 만났죠? 네, 맞습니다. 네. 연애하다가 뭣도 모르고 92년에 귀농했죠? 네, 맞습니다. 그때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았으면 안 갔겠죠? 당연히 안 갔죠. 당시 귀농은 남자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네. 아니, 근데 그때 네. 제가 눈에 뭐가 씌었나 봐요. 그러니까 경운기를 몰고 오는데 뒤에 막 햇살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 뜨는 방향이 그래서 그랬던 건데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운기 몰고 오는데 네. 뒤에 아우라가 막. 나 이 남자하고 귀농해야 돼. 제가 승용차 모는 남자 많이 봤는데 그 또래의 경운기를 멋지게 모는 남자는 사실 처음 봐가지고 뭔가 능력자처럼 보였는데 좀 그게 그래서- 착각이었죠. 잠깐만요. 그래서 귀농하고 농사를 지어봤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알았으면 안 가셨겠죠. 안 갔죠. 근데 총수님은 그거 기억하세요? 제가 2018년도에 예. 도의원 선거 당선된 다음 날. 저랑 인터뷰하셨죠. 네, 그때 제가 다음 선거 의성 군수 얘기를 그랬죠. 했었거든요. 예. 그거 제가 근데 이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이제 갑자기 이렇게 도지사 선거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음은 군수다. 이게 다 최초의 기록들이에요, 다. 근데 이제 최초로 군수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도지사로 확 점프를 하셨어요. 대한민국 모든 선거구 중에서 민주당의 가장 험지를 뽑으려면 이 동네입니다. 노인 인구가 가장 높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15%가 안 되죠. 안 되죠. 예. 15%가 안 돼요. 동쪽 서쪽 다 합치면 뭐 11%뭐 이렇게 나옵니다. 험지 중에 험지예요. 그 험지 유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명함을 안 받는 수준이 아니라 명함을 버린다든가
욕한다든가 찢어버려줘. 찢어버린다든가. 자, 그럴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덤빈 적 있다 없다? 있지요. 내가 이제 임미애 후보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후보는 세상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이거든요. 표를 받아야 되니까. 막 구신구신 하는데 임미애 후보는 그렇게 안 하고 당선됐어요. 왜 덤비셨어요, 그때? 우상호 의원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유권자하고 싸워? 그런 짓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어차피 그분 저한테 표 안 줘요. 표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존심까지 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도 할 얘기는 해야지요. 박수! 네. 그러고 당선되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 경북 도지사 출마했다가 15% 득표 못하면 선거비용 보전 못 받거든요? 그러면 집문서, 땅문서 다 팔아야 된다? 예, 아니요. 팔아도 부족하다. 기탁금이 5천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예비후보 등록할 때 1,000만 원. 그 다음에 본후보 등록할 때 4천만 원인데 예비후보 등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송아지 3마리를 팔았어요. 작년 같았으면 송아지 값이 괜찮아서 한 2마리만 팔아도 됐는데 저희 선거 비용이 17억이에요. 그래서 좀 저희 캠프에서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를 열심히 하라고 저한테. 지금 후원 계좌 네.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다. 급하다. 15% 못 넘으면 보조를 못 받아요. 후원 계좌 있어요? 있어요. 네. 여기 후원 회장이 우상호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전대협 1기로 같이 하셨거든. 네. 그죠? 그쵸. 예.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굉장히 의리 있는 의리 의원이에요. 있죠. 예. 네. 본인이 앞가림은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전대협 1기로 총학생 회장 출신인데 갑자기 시골에 간 거야. 갑자기 이 남학생한테 반해가지고.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2006년에 처음 출마하셨는데 네. 처음 왜 출마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머니 회장을 우연한 기회에 한 거예요. 하셨을 것 같아. 예. 아니, 저는 면 단위에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읍 지역의 학부모들을 전혀 모르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급식이 좀 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교실을 갔다가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급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학부모들이 굉장히 유심히 봤나 봐요. 다음 해에 어머니 회장을 뽑는데,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 자리에서 뽑힌 거예요. 그래서 따박 따졌겠죠, 그때. 약간 좀 이렇게 저희가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안개평야의 굉장히 너른 들에서는 좋은 쌀이 나와요. 안개쌀이라고 황토쌀 이런 게 나오는데 저희 아이들의 급식은 정붐이에요. 밥맛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 지역이 특히 과일이 굉장히 풍부해요. 뭐 여름만 되면 흔히들 좋아하는 후무사라고 하는 아주 굵은 자두, 뭐 복숭아, 사과, 포도, 과일이 굉장히 풍성한데 저희 집에 농사지은 자두를 우리 아이들 간식으로 넣고 싶어도 이걸 넣을 수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나는 과일인데 못 넣어요. 정말 좋은데 우리 네. 애들 정작 못 먹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농촌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도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딱 하나 누릴 권한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손쉽게 먹을 수 있어야 그렇지. 되는 게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학교 차원에서는 이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교육청 단위로 이게 입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하면서 그렇죠. 예, 중대선거구제가 선거제 생기면서 됐죠. 이거를 제도권 안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엄마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선거운동을. 그래서 당선이 됐어요. 박수. 자, 경북도지사 후보로 공천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울린다는 생각 첫 번째. 제가 왜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15% 넘기기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도 있고
왜 그 군수 나가신다고 하던 양반이 중앙당에서 당신이 나가주세요 했을 때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중앙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당위원장이 우리 동네 1순위는 임미예요 하니까, 그리고 최초의 이력들이 있잖아요. 떡순이고. 응?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제안이 온 거 아니에요.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내가 그 자리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을 같습니다. 이런 결정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왜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처음엔 고민 진짜 많았죠. 많았겠죠, 당연히. 예. 일단 돈 문제도 컸고.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죠, 바로. 예. 그리고 23개 시군을 제가 선거를 해나갈 만큼의 역량이 되냐, 내 깜냥이 되나. 그런데 저한테 정치는 약간의 뭐랄까 신앙과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이 시기에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재명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대통령 선거 치룰 때까지 1년이 넘는 기간을 저희 정말로 열심히 뛰었거든요. 1월 초부터 정말 영하 15도, 16도 내려가는 때도 저희들 거리 인사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요. 나중에 이재명 후보님이 너무 춥다, 한파주의보 내렸다, 하지 마라라고 얘기할 때도 저희는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경북에서 얻은 득표율이 23%예요. 저희가 지난 문재인 대통령 출마했을 때보다 2%가 딱 오른 거예요. 근데 그 2%를 얻기 위해 정말 수많은 우리 동지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썼거든요. 끝난 다음에 뭐 다들 똑같았겠지만 저희는 특히 더 주변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지 무슨 마음인지. 예, 저희 지역만 해도 저희가 16.4%인가 얻었는데 고개를 돌리면 다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이잖아요. 나와 평상시에 늘 즐겁게 이야기하고 어울려 놀던 사람들이 다들 윤석열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지자들이 이제 입을 닫고 눈을 닫고 귀를 막고 뉴스도 안 보고 세상과 소통을 단절하고 이런 시간이 꽤 길어졌던 거죠. 더군다나 거기는 더 심했어요. 고립감이 엄청났겠네요. 네. 그런데 지방선거는 또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다시 지역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또 지지자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다시 경북의 민주당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그 역할을 한다면 누가 가장 적임자일까? 저는 그게 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박수! 네. 야, 제가 최근 10년간 들었던 출마변 중에 최고다. 떠박수! 아니,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할 때 만약에 남편이 제정신이야? 뭐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 제가 고민을 좀 했을 텐데 제 남편이 또 특징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야. 당신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은 이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돈은 걱정하지 마. 당신은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소리가 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이 선거 공간에서 어떤 메시지로 경북의 민주당을 알리고 사람들과 소통할 것인지 이것만 고민해. 그 다음은 내가 해결할게 이러는 거예요. 결혼 잘했네! 근데 대책이 없었지. 제가 결혼 생활 30년이잖아요. 제가 남편한테 가끔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아우, 당신은 밥값 하는 건 그 입이야. 이렇게. 근데 지금 하신 그 출마의 변은 다 이해하는 말이에요. 다들 비슷한 과정을 거쳤거든요. 스스로 고립시키고 그런 마음 다들 있어요. 제가 출마를 결심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얘기가 고맙다였어요. 투표장에 나갈 이유가 생겼다. 내가 다시 TV를 켜고 뉴스를 볼
용기가 생겼다, 고맙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고마웠어요. 박수. 모든 선거가 이기든 지든 여러 가지 종류의 흔적을 남기는데 이번 대선은 사람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남겼어요. 어떻게 저 수준이 안 보이지? 그러니까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 같다. 근데 그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것 같다. 그런 결심의 과정이 있었는데 또 옆에서 남편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제가 경북의 민주당을 20년이 넘는 세월을 해온 거잖아요. 네. 어쩌면 가장 오래된 사람이에요. 첫 당선이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은 경북을 잘 모르세요. 모르죠. 예, 경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진짜 잘 모르세요. 그 경북에서 민주당을 하면서 악착같이 버티고 밭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더디어서 저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변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게 보이거든요. 지지율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네네. 영천의 이영수 후보라고 이번에 도의원 출마를 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내려와서 15년 넘게 복숭아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잘 지어요. 복숭아 진짜 끝내주게 맛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정치를 통해서 지역을 바꿔보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수님,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힘을 얻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저는 막 여기 와서 막 베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버텨서 후배들이 조금 더 준비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면 까짓 거 하지 뭐. 이왕 베린몸 뭐 이런 거. 박수!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 상대당 유일한 여성 후보가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입니다. 김은혜 도지사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관심 밖의 영역이어서. 정책이고 뭐고 준비된 게 없는데 저 사람을 찍을까? 그래도 경북에서 농사 짓고 30년을 살면서 군의원부터 시작해서 도의원에서 정말 지역에 어떤 일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철우 후보가 4년 전에 도지사로 취임할 때 저는 4년 전에 도의원으로 취임을 했고 취나 내나 뭐 같이 지나내나. 네. 이철호 후보 현 도지사죠. 국정원 출신입니다. 상대해 보셨잖아요. 도의원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저희 경북에서 벌어진 일을 여기 계신 분들이 상상을 못 하실 텐데 저희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 얘기가 있었어요. 이철호 도지사가 주장했었지. 그렇죠. 경북이 살 길은 행정통합밖에 없다. 막 이러면서 막 밀어붙였는데 그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쵸. 근데 3년을 그거를 돈을 써가면서 밀어붙였는데 결국 이번에 마지막 도정 질문에서 이철우 지사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거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는 3년 동안 뭐 했냐는 거죠. 대구 경북은 지도를 보면 이제 수도권에 치이고 남부권에 치이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과하지 않아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본인이 그러면 도지사 일을 잘 할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십니까? 하지요. 그거는 자신 있어요. 네. 저희가 1인당 예산이 인구수로 나누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아요. 1인당 1,000만 원이 넘어요. 부산이 600만 원이에요. 경북이 1,000만 원이 넘는 1인당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북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네. 영양군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서울 강남의 3.6배예요. 경북 전체를 치면 1년에 1200명이 넘는 숫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살았을 수도 있는데 치료를 받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숫자예요.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아요. 2000년 이래로 통계청에서 17개 시도민들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을 평균을 냈어요. 2000년도에 경북이 9위였어요, 전국에. 근데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지금은 저희가 16위, 17위 이렇게 돼요. 꼴찌네. 가장 가난해요. 예산은 가장 많은데 가장 가난한. 누군가 중간에 해먹는다는 얘기인데. 잘 모르겠어요. 도 전체로 보면 도는 제일 많은데 가난한 도민들을 생각을 한다면 결국 이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쓸 것인가, 어떻게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일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 일은 제가 아주 잘할 수 있다. 왜? 군의원도 해봤거든요.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어떤 정책이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인지를,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를 저는 좀 알거든요. 박수! 잘하실 것 같은데, 첫째, 일단 돈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전국 어디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야말로 전국에서 전화가 필요하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전국 각지에서 경북에 요만한 연고라도 있으면 전화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화하시는 중에 후보 임미애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임미애 TV 검색을 하셔서 구독, 좋아요 이거 꼭 해달라고. 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정치인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온라인상에서 막 준비되어 있는 후보는 아닙니다. 제가 지역에서 열심히 살기는 했지만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한 160명? 요 정도. 일단 저희가 네. 3만 명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임미애 TV. 자, 일단 구독한 다음에 다시 좋아요 돌아와요. 예. 눌러주세요. 좋아요까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자, 할 일이 많다. 후원, 구독. 자, 그리고 여기는 민주당이 지지율이 10%예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래도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 우리 지지자들이고 동지들이잖아요. 경북에서 민주당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악만 남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시대 정신은 그야말로 시대 교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 담론의 시대가 가고 생활 정치의 시대가 온 것처럼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경북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디긴 하지만 누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사람을 준비하고 찾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많이 안 나왔다고 막 보리문디들 향해서는 뭐 고개도 안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실은 저희가 좀 상처받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따뜻한 격려가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무지무지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애 후보는 처음 알았죠? 예. 주목할 분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돌아와가지고, 김어준 실물로 보니까 잘생겼더라. 널리 퍼뜨려주세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 대선 결과를 보고, 우리 공동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스스로를 바깥으로부터 고립시켜버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번 선거의 의미는 그렇게 고립돼 있던 자기 자신을 위한 선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너무 촌스럽고 너무 유치하고 내가 나를 고립시킬 만큼 그 정도 가치가 없다는 건 이제 눈치챘잖아. 응?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투표해야 한다. 이번에는. 끝!